정부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 입법 예고할 예정입니다. 방금 리포트로 소개해드린 그대로인데요. 다만 낙태죄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던 여성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이호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낙태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오래된 이슈이기도 한데 작년 4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작년 4월에 헌법 불합치 결론이 내려졌고 이제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유관 부처들이 형법과 정확하게 모자보건법이네요. 이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늘 입법 예고를 합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내용들이 예상이 되는지 이호영 변호사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기존에는 일단 형법에서는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고, 네. 그다음에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뭐 어떤 강간 등이라든지 아니면 인부의 어떤 그런 건강을 위협하는 그러한 예외적인 사유를 들어서 허용하는 그런 규정이 각 다른 법률에 양립되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 작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입법을 개정해라, 개정 입법을 하라라는 시안을 지금 줬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따라서 이제 법무부와 그 유관 부처들이 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을 이제 그러니까 법 개정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네. 오늘 입법 예고를 한 것은 이제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이제 합쳐서 네. 그 처벌과 허용 규정을 일원화하겠다. 그래서 아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4주까지는 이제 의사에 의해서, 그다음에 의학적으로 허용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네. 그 인부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제 낙태를 해도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14주 이후부터 24주까지는 일정한 요건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겠다. 그래서 뭐 사회 경제적인 사유를 이제 요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숙려 기간을 두고, 예. 또 상담도 반드시 받도록 해서 태아의 어떤 생명권과 그다음에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좀 조화롭게 한번 우리 법에 도입해보자. 예. 좀 이렇게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시간을 조금 돌려가지고 제가 앞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그 헌법에 어긋난다.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던 그때 당시에 사유가 그럼 뭐였습니까? 이제 그거죠. 그 임산부의 그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아이를 임신을 한 임산부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낳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야 되는데, 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신을 하면 무조건 아이를 낳아야 된다라는 의무를 부여하고, 예. 그리고 그러한 것을 위반을 해서 아이를 이제 임신 중절하게 되면 처벌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에 비해서 실제로 아이를 임신시킨 아버지는 그럼 어디 갔냐 도대체. 그런 아버지의 책임, 그다음에 사회의 그런 책임은 도외시하고 오로지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다 떠넘겨서 예. 그 낙태를 한 여성과 그 낙태 실수를 한 의사만을 처벌을 하는 것은 이건 위헌이다. 예.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제기가 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들여다봤고, 예. 그 결과 임신한 모든 임신 기간 동안에 일률적으로 아주 임신 초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임신 초기에까지도 낙태를 한 것을 전면적으로 처벌을 하는 것은 여성의 여성의 자기결정권, 예.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판단한 것입니다. 예, 여성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지금 정부가 입법 예고할 사안들은 좀 모호한 측면도 있고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들도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임신 기간을 토대로 그래프로 또 보여드렸는데요. 곽 교수께서 네. 이게 정부가 임신 14주를 낙태 허용 기준으로 정한 이유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 사실 그 임신 그 14주까지는 이제 생명이 막 잉태돼 가지고 이제 아직 완전히 형체를 갖다 갖추기 이제 전인 그런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임신 초기에는 그 뭐 약물에 의하든 아니면 의학적인 수술에 의하든 그 낙태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단순 위헌 결정을 냈던 재판가들도
제시했던 기간이 이제 14주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14주가 이제 과연 의학적으로 정말 낙태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은 지금 산부인과 뭐 의사협회나 학회하고 조금 논란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10주 정도면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지만 14주만 돼도 벌써 어느 정도 이제 형체가 이루어진다. 뭐 그래서 이제 조금 지난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고요. 여하튼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생명의 그 잉태의 초기라는 그런 측면을 고려를 해서 14주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이 내용을 보니까 임신 기간이라는 게 뭔가 임신 확정 이거 받고 나서 초음파 검사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뭔가 딱 떨어지는 아주 정확하게 이게 임신 몇 주다라는 뭐 그건 이제 물론 전문가들께서 하시는 거지만 그 임신의 그 시작일이나 그 끝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 이게 임신 기간을 정한 것인데 네네. 그것도 좀 모호하지 않냐라는 주장도 있어서 그것도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그 개인적인 신체상의 어떤 차이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판단할 때는 마지막 그 이제 이 월경이 이제 끝난 그때부터 보통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임신을 파악할 수 있는 키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판단하고 그리고 보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이제 병원을 방문하는 이런 식이 되는데 정확한 그 임신 기간을 확인하기가 사실 이제 쉽지 않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내용이 또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지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저희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고 밝히면서 임신 22주 내외까지 요 내용을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아까 그 특정 사유를 이 정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주부터 24주까지는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특정 사유는 또 어떤 사례인지도 저희가 궁금한데요. 이것 좀 자세히 짚어주세요, 이호영 변호사님. 오늘 이제 입법 예고된 그 형법 개정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임신의 지속이 사회적 또는 경제적 이유로 임신한 여성을 심각한 곤경에 처하거나 처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임신을 지속하게 하는 것이 임신한 여성을 어떤 사회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경우라고만 일단은 법에는 규정이 됐고 그러면 그러한 상황이 그러면 어떤 상황인가? 이거는 결국은 추후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임신 뭐 20주를 전후해서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해서도 혹시라도 기소가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제 입법 예고된 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낙태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지 않는 경우 이제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있는데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낙태를 했다라고 만약에 수사기관에서 본다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25주 이전에 22주나 뭐 23주에 낙태를 한 여성 입장에서 나는 도저히 이거는 사회 경제적으로 임신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경우여서 낙태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수사기관에서 달리 판단을 할 여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조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사회 경제적 사유? 이거 조금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분명히 지금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도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사회 경제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굉장히 궁핍한 그런 어떤 뭐 생활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여러 가지 뭐 관계에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이 아이를 갖다가 그 임신하거나 또는 출산했을 때 상당히 사회적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를 아마 이번에 이제 추가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조건들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생학적인, 유전학적인 그런 어떤 뭐 신체의 질환이 있다든지 또는 정신 장애가 있다. 또는 이제 강간이라든지 준강간에 의해 가지고 임신을 했다. 또는 근친간의 그 임신이거나 또는 임산부의 건강을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이런 경우에 낙태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은 계속 유지가 되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야기한 게 사회 경제적인 건데 아마 이 경제적인 것은 굉장히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사실 키울 도저히 뭐 여력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사회적 뭐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를 노움으로 이래 가지고 자기 주변의 인간관계에서 상당히 위협을 받거나 예. 아니면 뭐 자기가 하고 있는 뭐 일을 그만둬야 된다든지 하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다 포함해서 예. 그냥 사회 경제적 조건으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그 형법에서 네네. 이제 이 사회 경제적 이유라고만 지금 규정을 했지 않습니까? 낙태 네네. 허용 요건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무부에서 고민을 많이 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같은 조에 이제 보면 지금 그 3항에 보면은 예. 이러한 조항을 또 해놨어요. 그 임신한 여성이 이제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상담 절차에 따라서 그런 임신의 지속,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숙고 끝에 임신을 지속할 수 없다는 자기 결정에 이른 경우에는 그러니까 상담을 받고 예. 그 모자보건법에서 정한 이러한 상담을 받고 충분히 숙고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낙태를 해야겠다라는 자기 결정에 이른 경우에는 예. 지금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사회 경제적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예. 이제 조항을 둬서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 사유라는 게 사실 이게 예. 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또는 예. 그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이것을 달리 판단해서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처벌받지 않고 이러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지금 이 입법 예고안에 그 3항에는 보면은 이러한 상담을 충분히 받고 상담 이후에 여성이 어쨌든 자기 결정을 통해서 낙태하겠다라고 하면 예. 사회 경제적인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 예.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겠다. 좀 이러한 어떤 안전 장치는 지금 둔 것으로 보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상담을 반드시 받게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게끔 하는. 그렇죠. 그래서 상담을 받고 그 이후에 결정을 하면 예. 처벌하지 않겠다. 좀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 일종의 보완 장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세부적으로 아마 어떤 고민이 필요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정리하는 차원에서 조금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좀 복잡해서 그러면 지금 24주까지는 합당한 사유를 소명하면은 조건부로 낙태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논의가 된 것 같고 입법 예고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25주부터는 혹시나 이게 종전대로 만약에 낙태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는 것인가? 그렇죠. 그래요? 그렇죠. 25주부터는 무조건? 기존의 낙태죄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도 그 지난 이제 작년에 그 헌법 불합치 결정문을 보면 예. 여성이 어떤 낙태를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지 그렇다고 해서 낙태죄 자체가 모든 경우에 다 위헌인 것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예. 다시 말해서 태아가 아직 이제 독자적으로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임신 중기 이후에는 사실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은 민법상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예. 태어나야지 사람이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기 이후에는 어쨌든 아이 그 안에서 실제로 만약에 일찍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인큐베이터 같은 데 들어가서 얼마든지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생명으로 봐야 된다라는 고민을 한 거예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예. 그래서 낙태죄를 아예 그냥 전면 위헌 선언을 하지 않고 그 언제까지 그러면 낙태를 허용할 것인지 그러한 것을 입법자가 빨리 좀 정책적으로 형성을 해줘라. 예. 라는 것이지 낙태죄는 무조건적으로 다 위헌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좀 고민도 좀 같이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외 사례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실제 뭐 나라마다 많이 다양할 거라는 예상은 가능한데 곽 교수님 실제로 해외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뭐 해외에서도 뭐 저희들과 마찬가지로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은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을 우선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라마다 굉장히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기에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는 게 종교입니다. 그 나라의 뭐 국교라든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종교가 어느 종교를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법들이 좀 다르게 돼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제 본다면은 예. 카톨릭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거나 아니면 그걸 국교로 한 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낙태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좀 규제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예.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 좀 개인의 어떤 자유권 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서구권 뭐 이런 데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성들의 자기 결정권 이걸 보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 주제 마무리하면서 이게 이제 법적인 절차
때문에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12월 31일 이전에 다 논의가 마무리되고 입법화돼야 되는 거예요? 개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그 입법 시한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올 연말까지로 두었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개정 입법을 하지 않으면 예. 그 법률의 효력이 소멸합니다. 효력이 소멸한다는 그러면 얘기는 낙태죄 조항 자체가 그 효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예. 그냥 낙태를 언제든지 해도 예.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폐지가 된단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래서 아.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낙태죄 자체가 아예 전면적으로 없어지는 것을 이제 원치는 않고 예.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이제 임신 후반부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 그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를 나눠서 좀 낙태죄를 언제까지는 허용하고 또 언제부터는 처벌을 할지 이러한 것을 이제 입법 시한을 둔 것이고요. 예, 예. 오늘 입법 예고가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 그 입법 예고 기간 동안에 그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의견을 수렴을 한 것을 가지고 법제처 심사도 거치고 그다음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부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오늘 입법 예고안대로 반드시 그대로 발의된다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오늘의 어떤 이러한 이야기를 계기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해서 실제로 오늘 입법 예고된 그 안에서 또 일부 조항은 좀 수정이나 이런 것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정부 법안이 발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이제 반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좀 더 주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오늘 입법 예고한다는 소식 첫 번째 주제로 만나봤고요.